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신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검찰은 발표했어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박관천 경정이 헛것을 본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 재수사해봤자 나올 거 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멸했다? 그렇죠, 그거죠. 니들 아무리 찾아봤자 이미 없어 그거. 원본 없어, 찾기 힘들 거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거는 결국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이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뭐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관천 전 경정 얘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검찰 쪽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거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그 내부 사정 보면 증거를 막 없이 자기들 불필요한 걸? 아마도 검찰, 그러니까 그 우리 유상범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수사팀에 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십상시가 누구누구다, 또 어떤 음식점에서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써 있기는 하지만. 어바웃은 맞지만. 네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그거 우리가 다 확인했고, 더 이상 뭘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가로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건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무슨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국정을 농단하려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음을 울리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누구의 지시인데 조홍천 비서관이 위에 수석도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요.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도 검사 출신인데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시받은 바가 있고 누가 지시했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 김기춘 씨가 지시했다는 얘기 했죠.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이 중간에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러저러 전화 안 받으니까 정윤회 전화 좀 받아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됐으면 아니 도대체 정윤회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온 데서 설쳤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관천이라는 사람은 왜 정보 수집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아래 순위에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일체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일은 원래 내가 지시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두 가지 설명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호성도 증인으로 나서 그 문건을 보고 너무 허구적에서 막 깔깔 웃었다.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몇 점짜리 문건이냐 50점이 안 되면 얘들 구속해라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그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이 검찰은 뭐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럼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그냥 무슨 시정 잡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공식 보고 라인을 거쳐가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만들어진 문건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런 거 안 써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거짓말들을 하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동안에 그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그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네 해보려면 해봐라. 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찰 입장에서야 더 그렇죠.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는 거야 결국 결정은. 우리 선후배들이 다 증거 찾고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나하고 얼굴 돌리고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서 오는 데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하, 이종훈 평론가님 이건 우리 이 평론가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갖고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민정 내부에서 회람이 됐겠죠. 그런데도 최순실을 모른다? 설사 진짜 모르는데는 문서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난 최순실 모르는데 그때 문서 올랐을 때 허무맹랑한 문서지만 나 그 문서 봤다. 여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수집한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 보고서 안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검찰도 대검찰청도 정보 라인이 있죠. 경찰도 정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정보 라인도 있고. 또 심지어 국세청도 이 정보 라인이 있죠, 있단 정보 말이에요. 라인이. 예. 자, 그리고 기무사 정보 라인이 있고. 자, 주요한 기관들에서 정보 라인에서 다 보고가 올라오면 그거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5대 사정기관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윤회 감찰문건이 만들어지게 이것도 정윤회 감찰문건 자체도 지금 박관천 전 경정 얘기는 여러 개 버전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8개 버전이 있었다. 원천 소스가 되는 그 보고서는 또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라인에서 올라오고 박관천 경정이 이거 정윤회 최순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자기도 직접 움직였지만 동시에 이 각 정보 라인에도 알려서 아마 아는 정보들 있으면 다 가져와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정보들이라 할지라도 쫙 이렇게 많이 올라온 보고서, 원천 보고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좀 있어 보셨죠? 저는 청와대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부 그 관계자들은 다 보죠, 이거, 당연히. 예. 안 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만든 그 7개, 8개 파일, 그러니까 여러 개 버전, 다른 버전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보죠. 예, 다 봤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 되기 전에는 혹시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자기는 최순실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본인이 모든 정보 라인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 라인에서 취합되는 것 중에는 뭐 최순실이가 몇 월 며칠 날 뭐 차 타고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다 사실은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영화 제목 같네요.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몰랐다. 예, 그런데 그거를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그 이임승 교수가 순천향대. 예. 순천향대 이임승 교수가 여러 가지 지금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창석 원장인가요? 그분이 다 증언했죠? 예. 170몇 건이 그래서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화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부인, 뭐 이렇게 통화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임순 교수는 누구하고 바로 직결돼 있나요? 최순실 씨하고 직결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사 개입을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직접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기 장모를 통해서 이임순 교수가 뭐 이런저런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렇게 부탁이 온다라는 거 정도는 적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조차도 모른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강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문건 세월호 조사 과정 다시 들여다보겠다. 정윤회 문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우병우는 다시 조사받나요? 아니 뭐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인멸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가면서 검찰이 보고서를 만든 게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내부 제보 없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덮으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 자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딱 꼽쳐두고 있다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수사에는 많은 검사들이 그때 투입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지검은 물론이고 목포지청까지도.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을 초기에 언론 보도 나온 것이 첫 번째 아마 재수사 대상은 우병우일 것이다라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별로. 지금 발톱을 좀 숨기고 있겠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기자님, 안경환 법무장관. 큰 문제 없나요? 통과될까요, 여기는? 일단
큰 뭐 흠결이 발견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코드 인사다 이렇게 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그 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 검찰 이제 개혁. 예. 검찰 개혁과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문재인 이제 그때는 전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예. 전 민정수석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법리적으로 그랬는데 다 외면했는데 이때 안경환 그 당시 서울법대 교수가 도와줘서 응했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 안경환 전공이 헌법인가요? 원래는 저 대학 다닐 때 영미법을 강의하신 분이고요.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도 많이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권법 강의를 하시고, 전공 분야 그쪽입니다. 그럼 검찰 개혁에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적임자인지 여부는 뭐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예. 검찰개혁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검찰의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지켜봐왔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또 시민운동 단체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울타리 역할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권력의 폐해 이런 것들은 뭐 잘 알고 제일 계신 잘 분이기 알고. 때문에 다른 이제 우려하는 분들 쪽에서도 뭐 추진력, 장악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예.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의 능력이나 소양 면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밝혔던 사유는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로 문제가 됐던 검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속내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왜곡했던 대표적 정치 검사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모든 개혁 과제 중 국민들이 제1의 과제로 꼽고 있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의 대상이 되었던 검사들이 직을 떠나면서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자성의 말들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중심에 있었던 검찰총장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성과만을 장황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뵐 수 있겠느냐 라는 발언은 이들의 인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는 발언을 보면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있게 합니다. 정치검찰이 사건을 왜곡시킨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개혁의 마무리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나서 그 문건을 보고 너무 허구적에서 막 깔깔 웃었다. 네.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몇 점짜리 문건이냐? 50점이 안 되면 얘들 구속해라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 검찰은 뭐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그냥 무슨 시정 잡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공식 보고 라인을 예. 거쳐가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만들어진 문건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런 거 안 써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동안에 그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그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네 해보려면 해봐라. 네, 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야 더 그렇죠.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는 거야 결국 결정을. 그러니까 그 우리 유상범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수사팀의 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십상시가 누구누구다, 또 어떤 음식점에서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집에서 쭉 모였다.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써 있기는 하지만. 어바웃은 맞지만. 네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그거 우리가 다 확인했고, 더 이상 뭘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가로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문건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무슨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예. 국정을 농단하려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음을 울리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누구의 지시인데 예. 조홍천 비서관이 위에 수석도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요.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도 검사 출신인데 예.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시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지시했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 김기춘 씨가 지시했던 얘기 했죠.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이 중간에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러저러 전화 안 받으니까 정인의 예. 전화 좀 받아라. 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됐으면 아니 도대체 정유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온 데서 설쳤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관천이라는 사람은 왜 정보 수집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아래 순위에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일체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일은 원래 내가 지시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두 가지 설명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호성도 증인으로 나왔고 우리 선후배들이 다 증거 찾고 우리 네네. 후배들이 그렇게 나하고 얼굴 돌리고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서 오는 데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하, 이종훈 평론가님, 이건 우리 이 평론가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갖고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민정 내부에서 회람이 됐겠죠. 그런데도 최순실을 모른다? 설사 진짜 모르는데는 문서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난 최순실 모르는데 그때 문서 올랐을 때 허무맹랑한 문서지만 나 그 문서 봤다. 여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 보고서 안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검찰도 대검찰청도 정보 라인이 있죠. 경찰도 정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정보 라인도 있고 또 심지어 정윤의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검찰은 발표했어요. 예.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박관천 경정이 헛것을 본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 재수사해봤자 나올 거 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멸했다? 그렇죠. 그거죠. 니들 아무리 찾아봤자 이미 없어, 그거. 원본 없어. 찾기 힘들 거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거는 결국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이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뭐 예.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관천 전 경정 얘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검찰 쪽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거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그 최 변호사님 그 내부 사정 보면 증거를 막 없이 자기들 불필요한 걸? 아마도 검찰